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사히카와 대학교 발표를 맡은 박수진, 이수연입니다. 저희 발표는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사히카와 대학의 위치, 역사, 학부 소개 및 공립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입니다. 두 번째는 대학의 주요 건물, 시설, 학생 생활 및 국제 교류 프로그램과 같은 캠퍼스 투어입니다. 세 번째는 홋카이도 여행 계획으로 3박 4일의 일정 개요와 교통 및 숙박 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아사히카와 삿포로, 오타루와 같은 주요 관광지 탐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유바리 멜론, 해산물, 스프카레, 징기스칸 등의 홋카이도 특산품과 향토 요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일본의 겨울 축제에 대해 발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사히카와 대학 소개입니다. 위 대학은 아사히카와에 위치한 공립대학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조하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교류를 촉진하며 일본어 교육과 생활 지원을 제공하여 원활한 학업을 돕습니다. 편입학 제도가 있고 유학생 특별 전형도 있으며 기간은 4년입니다. 입학은 4월이고 일본 유학 시험이 필요하며 시험 과목은 면접, 소논문, 장문이 있습니다. 학비 감면 제도는 따로 없고 장학금 제도도 없으며 초년도 등록금은 105만 5,800엔입니다. 두 번째는 아사히카와 대학 캠퍼스 투어입니다. 아사히카와 대학은 최신 시설의 도서관, 연구동, 강의실 등을 완비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과 연구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학 내에 다양한 동아리 활동, 축제, 스포츠 행사 등으로 캠퍼스 문화가 활발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도 풍부합니다. 수원대학교와 자매학교인 아사히카와 대학은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과 같은 해외 대학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화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홋카이도 여행 계획입니다. 여행은 3박 4일 일정으로 1일차는 일본 도착 및 삿포로의 조장케이 여행, 2일차는 아사히카와 대학 탐방 및 지역 여행, 3일차는 오타루시 및 삿포로시 여행, 마지막 4일차는 삿포로시 여행 및 한국 귀국입니다. 여행 시 쾌속 에어포트 JR 이용 및 버스, 라일락, 카무이 열차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숙소는 조잔케이는 하타고야 료칸, 아사히카와는 에어비앤비, 삿포로는 호텔 도미인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1일차 여행 타임라인입니다. 치토세 공항에 도착 후 삿포로 시내로 이동합니다. 이때 쾌속 에어포트 JR로 이동 시 가격은 1,900엔입니다. 도착 후 짐을 호텔에 맡기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식사는 라멘 신겐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는 삿포로역에서 조잔케이까지 860엔을 내고 버스를 탄 후 삿포로 근교의 유명한 온천 마을인 조잔케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에이쿄 온천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히타고야 조잔케이 료칸에서 숙박을 합니다. 조잔케이 관광으로 점심 식사는 라멘 신겐에서 1200엔인 세트 메뉴 라멘 위차슈를 먹습니다. 155년의 기간 동안 자연환경과 화산지대의 산악지형이 만들어낸 온천지인 호에이쿄 온천에서는 천엔을 사용합니다. 저녁으로는 호에이쿄 온천 인도 카레 음식점에서 900엔인 인도 카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숙소는 하타고야 조잔케이 쇼텐으로 삿포로 조잔케이에 위치한 호스텔입니다. 깔끔한 캡슐 객실부터 가족 단위까지 온천이 있는 가성비 호스텔로 유명합니다. 1일차 경비는 JR 에어포트, 조잔케이 버스, 라멘 신겐, 호에이쿄 온천, 인도 카레, 하타고야 료칸의 비용을 합쳐서 총 14,660엔입니다. 2일차는 삿포로의 아사히카로 이동하여 아사히카에서 전방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삿포로 시내에 있는 현지인 맛집으로 유명한 토리톤 스시에서 밥을 먹고 아사히카 대학으로 가 캠퍼스를 투어하며 우리나라의 캠퍼스와는 어떤 게 다르고 같은 부분이 있는지 비교해보며 캠퍼스 투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사히야마 동물원에 방문할 것인데 이곳에서는 펭귄이 우리 밖을 나와 눈길에서 산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펭귄을 좋아한다면 정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이세츠 지비루칸에 방문하여 다양한 종류의 수제 맥주를 시음하며 자신의 취향에 맞는 맥주를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2일차의 마지막으로 아사히카와의 대표적인 겨울 이벤트 마치아카리를 관람하며 관광하느라 지친 피로를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일루미네이션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3일차는 가장 알차게 보내는 일정으로 계획하였는데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출발하기 전 식사로 징기스칸 요리를 먹은 후 오르골당에 방문하여 이곳에서 약 3,000년 종의 다양하고 정교한 오르골들을 구경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오타루 시내가 보이는 전망대가 있는 디저트 전문점인 르타오 본점에 가 유명한 더블 포르마주 치즈케이크를 먹으며 전망대에서 도심 뷰를 관람하는 것도 좋은 계획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사카이마치 거리에 갈 건데 사카이마치 거리는 전통적인 옛 일본 건축물과 현대적인 상점이 섞여 있어 일본의 문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다음 카마이 공장 직영점에 가서 전통 어묵 제조 방식을 보며 갓 만든 수제 전통 어묵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오타루 운하를 산책하며 레트로한 건물들과 풍경을 보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 또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85년도에 개통된 홋카이도의 최초의 철도를 구경한 후 삼각시장으로 가 삿포로로 돌아가기 전 전통시장을 구경하며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카이신동을 먹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 삿포로로 돌아가 에비소바를 먹을 것인데 보통의 일본의 기본적인 라멘은 미소, 소유, 돈코츠 육수인데 이와 달리 에비소바는 새우 육수로 만들어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일 타워 38층에 위치한 전망대에서 삿포로의 아름다운 도시 야경을 관람하며 알찼던 3일차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4일차에는 간단하게 따로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지 않고 도보로 여행을 즐길 예정입니다. 먼저 삿포로에서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카레보다 훨씬 국물 같은 카레인 스프 카레로 따뜻하게 아침을 시작하고 그 다음 삿포로 시계탑과 우도리 공원을 구경하며 홋카이도와 삿포로의 랜드마크를 확인하러 갑니다. 그 다음 다누키코지 상점가에 갈 것인데 이곳은 아케이드 상점가로 수많은 토산품 가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방에 다케트로 마사타카를 모델로 한 스스키노 니카상이 있는데 오사카에 글리코상이 있다면 삿포로에는 스스키노 니카상이 있겠습니다. 인기 포토존이라고 해요. 여기서 사진을 찍고 가는 것도 좋은 계획일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홋카이도 대표 과자 브랜드 롯데카이에 들려 유명한 마루세이 버터샌드와 아이스 샌드를 살 계획입니다. 그 후 치토세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며 알찼던 삿포로 여행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홋카이도의 특산품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홋카이도의 대표 과일인 유바리 멜론이 있겠습니다. 높은 당도와 부드러운 식감이 유명하며 제철인 7, 8월에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고 유바리 멜론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멜론과 달리 안에 과육이 짙은 노란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해산물 요리인데요. 신선한 해산물이 풍부한 홋카이도에서 게, 연어, 성게 등 다양한 해산물 요리가 있고 그중 털개 샤브샤브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스프 카레도 아까 소개시켜드렸듯이 걸쭉한 스프에 야채와 고기가 듬뿍 들어가 추운 날씨에 딱 맞는 따뜻한 음식이고 홋카이도 우유는 풍부한 초지에서 자란 저수의 우유로 고소한 맛이 특징이며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 슈크림, 샌드 등 다양한 유제품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홋카이도의 향토 요리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은 뭔가 이름만 들으면 중국 요리 같지만 홋카이도의 대표적인 향토 요리로 맛이 꽤 독특하며 지역 문화를 대표한다고 합니다.
시샤모노 조림은 작은 생선 시샤모를 조려 만든 음식으로 시샤모라고 하면 다소 어색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열빙어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맛이 일품이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축제 문화가 잘 발달한 일본답게 삿포로의 주요 축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삿포로는 눈축제, 아사히카와 겨울축제, 오타루 눈빛 거리축제가 있습니다. 먼저 삿포로 눈축제는 오도리 공원, 스스키노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로 거리와 나무를 화려하게 꾸미고 거대한 눈, 얼음 조각들을 구경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아사히카 겨울축제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눈 조각, 그 이름처럼 정말 상상을 초월한 거대한 사이즈의 눈 조각품들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타루 눈빛거리 축제는 앞선 두 축제들과 달리 가스등과 촛불 등으로 따뜻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겨울 축제입니다. 이렇게 저희 조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